셜록 홈즈의 기환 중에서 6개의 나폴레옹 석고상. 오늘 읽을 에피소드에는 이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데, 셜록 홈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이탈리아인 캐릭터는 보통 마피아 일원으로 등장을 하거나 하위 계층, 노동자 등으로 등장을 하죠. 왜 그럴까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셜록 홈즈가 활동했던 19세기 말 영국은 최전성기였던 반면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멸망 후 작은 국가로 분열된 채 1400년이나 지속이 되다가 1861년 통일을 이룬 직후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와는 위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시죠? 셜록 홈즈가 100년이 넘은 소설이라는 거. 그래서 읽다 보면 시대적 상황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진솔님은 운전할 때마다 셜록 홈즈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호영님, 셜록 홈즈 광팬으로 이미 다 읽은 시리즈지만 재미있게 듣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늘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자면서, 이동하면서, 운전하면서, 또 집안일 하면서 재밌게 들어주세요. 런던 경찰국의 레스트레이드가 저녁에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이제 익숙한 일이 됐고 셜록 홈즈도 그의 방문을 환영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경찰 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레스트레이드가 가져온 소식을 들을 때면 홈즈는 자신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늘 주의를 집중해서 경청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사건 수사 해결의 힌트나 방향을 잡아주었다. 그런데 이날 저녁은 조금 달랐다. 레스트레이드는 날씨와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침묵하더니 생각에 잠겨 시가를 깊게 들이마셨다. 홈즈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뭔가 특별한 거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홈즈 씨.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해보시죠. 레스트레이드가 웃었다. 숨기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합니다. 홈즈 씨에겐 숨길 수가 없군요. 제가 말하기를 주저하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 괜히 홈즈 씨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아무튼 별거 아닌 사건인데 한편으론 너무나 이상하기도 합니다. 홈즈 씨가 워낙 기묘한 걸 좋아하시긴 하지만 제 생각에 이건 왓슨 박사에게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질병에 관한 건가요? 정신병에 관한 것이긴 한데 정신병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나폴레옹 1세를 증오한 나머지 나폴레옹 동상만 보면 깨부시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홈즈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닌 것 같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환자가 자신의 것도 아닌 남의 동상을 부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동상을 훔치면 의사가 아니라 경찰이 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홈즈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훔친다고요? 재밌군요. 자세히 얘기해 보십시오. 레스트레이드는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수첩을 꺼냈다. 첫 신고가 들어온 건 나흘 전이었습니다. 캐닝턴가에서 그림과 조각상을 파는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점원이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서둘러 돌아가 보니까 나폴레옹의 석고상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더군요. 점원이 재빨리 밖으로 나가봤더니 몇몇 행인들이 한 남자가 가게에서 뛰쳐나가는 걸 봤다고 했지만 이미 남자는 사라졌고 인상착의도 알 수가 없었죠. 깨진 석고상은 비싼 물건은 아니어서 그냥 동네 불량배들의 소행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찰하던 경찰이 있어서 마침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더 이상하고 특이합니다. 바로 어젯밤이었죠.
캐닝턴가와 모스 허디슨 상점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바니콧 박사라는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템스강 남쪽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의 집과 상담실은 캐닝턴가에 있고 약 3km 떨어진 곳에는 수술과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바니콧 박사는 나폴레옹의 열렬한 숭배자로 그의 집은 나폴레옹에 관한 책과 그림, 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모디 허디슨 상점에서 프랑스 조각가 드비네의 유명한 나폴레옹 석고상 복제품 2개를 구입해서 하나는 그의 집 응접실에, 다른 하나는 병원에 있는 벽난로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바니콧 박사가 침실에서 내려와 보니까 응접실에 두었던 석고상이 사라졌는데 그 흉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진 물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고상을 가지고 나가면서 정원 벽에 세게 부딪혔는지 산산조각이 난 채 발견됐다고 하네요. 홈즈가 손바닥을 비비며 말했다. 아주 참신하군요. 홈즈 씨가 흥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바니콧 박사는 12시에 수술이 예정돼 있어서 병원으로 가봤더니 창문은 열려있고 2번째 석고상마저 산산조각 나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고 하니 박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범행을 저지른 자가 정신병자인지는 아직 단서가 없습니다. 홈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무니없다기보다는 기상천외한 사건이군요. 바니콧 박사의 집에 있던 석고상과 모스 허디슨 상점의 석고상이 같은 복제품인가요? 예, 모두 같은 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에 대한 증오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군요. 런던에 수백 개의 조각상이 존재한다는 걸 고려할 때 같은 틀에서 만들어진 3개의 조각상을 훔쳐서 깼다니 너무나 기막힌 우연 아닙니까? 우리도 홈즈 씨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스 허디스는 이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석고상을 판매하는 상점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3점의 석고상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홈즈 씨가 말한 대로 런던에 수많은 석고상이 있지만 이 지역에는 이 3개가 유일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 이 동네에 사는 미치광이라면 우선 그 3개의 석고상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왓슨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집증 환자의 증상은 워낙 다양하죠. 내가 말했다. 현대 프랑스 심리학자들이 강박관념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증상을 제외하면 평소 생활은 정상적이에요. 나폴레옹에 대해서 깊게 심취했거나 전쟁의 상처로 가족 대대로 영향을 받아왔다면 그런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석고상을 부수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닌 것 같네, 왓슨.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석고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 거야. 그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도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어. 단, 그 미치광이의 행동은 특이한 행동 패턴에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바니콧 박사의 집에서는 석고상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깰 수 있으니 밖으로 옮겨서 깨트렸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도 없으니 그 자리에서 부쉈어. 물론 사소해 보일 수는 있지. 하지만 나는 무시할 만큼 사소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네. 왓슨, 자네는 기억할 거야. 에버네티 가족 사건 말이야. 더운 날 파슬리가 버터 속에 녹아들어간 깊이를 관찰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지. 그러니 석고상 3개가 깨진 사건 역시 단순하게 생각할 순 없어. 레스트레이드,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꼭 알려주십시오. 내 친구가 기대했던 새로운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고 비극적으로 전개됐다. 다음 날 아침 내 침실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홈즈는 손에 전보를 들고 들어왔다. 홈즈는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즉시 오세요.
갱신턴 피트가 131번지, 레스트레이드. 무슨 일이지? 내가 물었다. 모르지. 아마도 석고상 사건의 후속편이 아닐까. 석고상 파괴자는 런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을 시작한 것 같군. 왓슨, 테이블 위에 커피를 준비해뒀고 문 밖에는 마차가 기다리고 있네. 30분 후 우리는 런던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작고 조용한 피트가 131번지에 도착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곳이었는데 길을 따라 올라가니 어떤 집 앞에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홈즈가 휘파람을 불었다. 심부름꾼 소년까지 어깨를 둥글게 말고 목을 쭉 빼고 보고 있는 걸 보니 폭력 사건이 있었나 봐. 저게 뭐지, 왓슨? 맨 위에 계단은 물로 젖어 있는데 아래 계단은 말라 있군. 저기 창문 앞에 레스트레이드가 있어.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고. 레스트레이드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우리를 거실로 데리고 갔는데 가운 차림의 중년의 남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다. 이 집 주인이자 센트럴 프레스 기자인 호레이스 하컷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어젯밤 일에 흥미있어 하시는 것 같길래 전보를 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폴레옹 석고상 사건이 다시 발생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졌다뇨. 살인입니다. 하컷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운을 입은 남자가 우울한 얼굴로 우리에게 향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뉴스를 취재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제 자신이 뉴스의 인물이 되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 현장에 기자로 왔다면 집주인 인터뷰를 하고 석간신문 일면에 기사를 실었을 텐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기사를 쓸 수가 없군요. 셜록 홈즈 씨,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풀어주신다면 당신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수고스럽지 않을 것 같네요. 홈즈는 자리에 앉아 하컷 씨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아마도 4개월 전에 구입한 나폴레옹 석고상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이가역 근처에 있는 하딩 형제 상점에서 싸게 구입을 했고요. 저는 주로 밤에 기사를 작성해서 아침까지 깨어 있습니다. 오늘도 서재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새벽 3시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봤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밖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5분 후에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소리였죠. 제 평생 잊지 못할 비명소리였을 거예요. 난 공포에 질려서 1, 2분을 얼어붙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직갱이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죠. 지금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벽난로 위에 석고상이 없어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 도둑이 그걸 훔쳐갔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건 그냥 싸구려 복제품이었으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으로 발을 쭉 뻗으면 현관 계단이 닿습니다. 도둑놈도 아마 창문으로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밖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어봤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그곳에 누군가 누워있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불을 가져와서 살펴보니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주위는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구부리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누워 있었어요. 꿈에서 다시 그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울 정도였죠. 그때 나는 방범용 호루라기를 불었고 그대로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나는 복도에 쓰러져 있었고 어떤 경찰관이 서 있었는데 저를 복도로 옮겨놓은 것 같았죠.
살해된 사람이 누굽니까? 홈즈가 물었다. 그가 누구인지 확인할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대답했다. 시체 안치소에 가면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고 체격은 건장한데 아직 30이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노동자는 아닌 것 같았고 온통 피바다인 바닥에서 뿔손잡이가 달린 칼이 놓여 있었는데 살인자가 사용한 칼인지 그 남자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에 이름은 없었고 주머니에 사과 1개, 끈, 1실링짜리 런던 지도 그리고 사진이 한 장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작은 카메라로 찍은 스냅 사진이었다. 눈썹이 짙고 얼굴 아랫부분이 개코 원숭이 입처럼 돌출되어 있었는데 대체로 민첩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나폴레옹 석구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 홈즈가 물었다. 홈즈 씨가 오기 전에 소식이 왔는데 캠든 하우스가의 빈집 정원에서 산산조각 난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막 그곳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곳을 먼저 둘러봐야겠습니다. 홈즈는 카펫과 창문을 세밀하게 살펴봤다. 그자는 다리가 아주 길거나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군요. 밖에서 계단을 통해 창문 선반까지 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반대로 나가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자, 깨진 석고상의 잔해를 보러 함께 가시겠습니까, 하커 씨? 기자는 절망에 빠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사건을 기사로 써야 됩니다. 이미 석간신문 초판에 이 기사가 실렸겠지만 저는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커스커 스탠드 붕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는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신문사만 기사를 실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기사를 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현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이렇게 넋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방을 나설 때 하커 기자가 종이 위로 날카로운 펜으로 글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석고상의 파편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산산조각난 석고상을 보자 누군가 나폴레옹을 광적으로 증오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홈즈는 조각 중 몇 개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폈다. 홈즈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뭔가 단서를 찾은 것 같았다. 어떻습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군요. 하지만 단서가 있긴 합니다. 우리에겐 하찮아 보이는 석고상이지만 범인에게는 아주 가치 있는 물건인 것 같군요. 이 석고상을 손에 넣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또 다른 단서는 범인이 집안에서 부수거나 나오자마자 부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깨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집 밖으로 나오다가 다른 사람과 마주쳐 당황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고상을 부순 이 집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레스트레이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집은 빈집이니 이곳 정원에서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집으로 오기 전에 거리에는 빈집이 또 하나 있었는데 왜 거기에서는 부수지 않았을까요? 석고상을 들고 더 멀리 갈수록 누군가를 만날 위험도 커지는데 말입니다. 글쎄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레스트레이드가 포기한 듯 말했다. 홈즈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가로등을 가리켰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을 볼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니콧 박스의 석고상도 램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부서져 있었습니다. 홈즈 씨, 이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고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이 단서와 관련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레스트레이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 생각엔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살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면 그가 어젯밤 피터가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하커 씨의 현관 앞에서 누구를 만났고 그를 죽인 살해범이 누구인지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홈즈 씨? 네, 그래요. 하지만 내 계획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내 수사 방법이 경감의 계획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경감은 경감의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나중에 결과를 비교하고 필요한 것들은 보완합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리고 피트가로 다시 돌아가 하커 씨를 만난다면 내 말을 전해주십시오. 어젯밤 석고상을 부순 자는 나폴레옹을 미치도록 증오하는 미치광이 이미 분명하다고요. 아마 기사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설마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겠죠? 레스트레이드가 말하자 홈즈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라니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커 씨와 센트럴 프레스 독자들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겁니다. 자, 왓슨, 우리에게는 길고 복잡한 하루가 될 것 같네. 레스트레이드, 오늘 밤 6시에 베이커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그리고 피살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 사진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만약 내 추론이 맞다면 오늘 밤 경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복을 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그때까지 행운을 빕니다. 셜록 홈즈와 나는 하이가 쪽으로 걸어가 나폴레옹의 석고상을 판매한 하딩 형제 상점에 들어갔다. 하딩 씨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젊은 점원은 주인은 정오가 되어야 나온다면서 자신은 이 상점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게 없다고 했다. 홈즈의 얼굴에는 실망과 짜증이 역력했다. 좋아,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될 수는 없지. 하딩 씨가 오후에 나온다니 다시 와봐야겠군. 자네도 눈치챘겠지만 이 석고상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누군가 이 석고상을 찾아다니면서 깨부순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캐닝턴가의 모스 허디슨 상점으로 가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세. 1시간 정도 마차를 타고 우리는 모스 허디슨 상점에 도착했다. 그는 작은 체구에 얼굴이 붉었으며 급한 성미를 가지고 있었다. 예, 그래요. 이 카운터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왜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악당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물건을 때려 부수는데 말입니다. 예, 그래요. 바니코 박사에게 나폴레옹 석고상 2개를 팔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허무주의자들. 그들의 음모 말입니다. 그들이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벌이겠습니까? 빨갱이, 공화당 당원들 같으니라고. 그 석고상을 어디에서 가져왔냐고요? 정말 알고 싶다면 스테파니 처치가에 있는 겔더앤 컴퍼니에서 들여온 겁니다. 거래한 지 20년이나 됐죠. 몇 개 샀냐고요? 3개입니다. 바니코 박스에게 판매한 2개와 여기서 박살난 1개죠. 사진 속의 이 남자를 아냐고요? 아니요. 아니, 잠깐만. 배포군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조각가입니다. 조각도 하고 도금도 하고 액자도 만들고 다양한 잡일에 소질이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여길 그만두고 떠났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그가 여기 있는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는 석고상이 박살나기 이틀 전에 떠났고요.
가게에서 나오자 홈즈가 말했다. 모스 허드슨 상점에서 더 이상 알아낼 건 없을 것 같군. 배포가 캐닝턴과 켄싱턴 모두 관련 있다는 걸 알았으니 16km를 달려온 보람은 있군. 자, 왓슨. 스테파니 겔더 앤 컴퍼니로 가보자고. 거기서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 될 테니까. 우리는 유행의 런던, 호텔의 런던, 연극의 런던, 문학의 런던, 상업의 런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의 런던 거리를 빠른 속도로 지나 유럽에서 버려진 자들이 10만 명이나 모여 사는 강변에 도착했다. 한때 부유한 상인들의 도시였던 넓은 도로에 우리가 찾던 상점이 있었다. 밖에는 기념비적인 석조물들로 가득한 마당이 있었고 내부에는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조각을 하거나 모형을 만들고 있는 큰 방이 있었다. 금발의 체구가 큰 독일의 지배인이 우리를 정중히 맞이했고 홈즈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의 장부를 보니 수백 개의 나폴레옹 흉상을 복제했다. 그리고 1년쯤 전에 같은 틀로 6개의 석고상을 만들었는데 그중 절반은 모스 허드슨이 사갔고 나머지는 켄싱턴의 하딩 형제 상점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6개의 흉상은 다른 것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골라서 부술 이유가 없다고 지배인은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는 웃었다. 흉상의 도매가는 6실링이지만 소매상은 12실링 이상으로 판다고 했다. 석고상은 2개의 틀에 얼굴 앞면과 뒷면을 따로 부어서 만든 다음 손재주가 좋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붙인다고 한다. 완성된 흉상은 복도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린 후에 보관되었다. 이것이 지배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전부였다. 그런데 홈즈가 지배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더니 푸른 눈동자 위로 눈썹이 잔뜩 경직되었다. 이 악당 같은 놈. 알죠? 아주 잘 압니다. 우리 회사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놈 때문에 경찰에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1년쯤 됐을 겁니다. 녀석이 거리에서 같은 이탈리아 사람을 칼로 찌르고 경찰을 피해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프라는 녀석이었는데 성은 모르겠네요. 녀석을 채용한 건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손재주만큼은 누구보다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녀석은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아마 지금쯤 풀려났을 겁니다. 감히 이곳에 올 엄두는 내지 못할 겁니다. 여기 그의 사촌이 있는데 그의 행방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사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홈즈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수사가 심각하게 전개되는 것 같군요. 아까 장부를 보니 6개의 흉상을 판매한 날짜가 6월 3일이던데 배포가 체포된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급여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배인은 페이지를 좀 더 넘기고 나서 말했다. 5월 20일에 마지막 급여를 받았네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지배인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홈즈는 우리의 수사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곳에서 나와 서쪽으로 향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우리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식당 입구에는 각 신문사의 주요 기사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켄싱턴 미치광이 살인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호레이스 하커시는 결국 자신의 사건을 기사로 쓴 것이었다. 하커시는 매우 선정적이고 디테일한 묘사로 신문 지면을 꽉 채웠다. 홈즈는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펼쳐놓고 읽었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는지 한두 번 킥킥거렸다. 재미있군. 읽어줄 테니 들어보게 왓슨. 이 사건에 대해 경찰청의 경험 많은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유명한 사립탐정 셜록 홈즈의 의견은 일치했다.
이 비극적인 살인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닌 미치광이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미치광이의 소행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왓슨, 언론은 제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도구가 된다네. 자, 이제 식사를 마쳤으면 갱싱턴의 하딩 형제 상점으로 가세. 상점의 주인 하딩 씨는 당당하고 민첩하고 머리도 좋고 말솜씨도 대단한 사람이었다. 예, 선생님. 이미 석간신문에서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커 씨는 우리 상점의 고객이고 몇 달 전 그에게 흉상을 판매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흉상 3개를 스테파니 겔더사에서 주문을 했고요. 지금은 다 팔렸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냐고요? 그건 판매 장부에 적혀 있죠.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커 씨에게, 또 다른 하나는 치주웍에 있는 조시아 브라운 씨에게, 나머지 하나는 레딩 주오워 글로브가의 샌더포드 씨가 사가셨군요. 아니요. 저는 이 사진 속의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봐도 잊기 어려운 얼굴이군요. 우리 상점에 이탈리아 직원이 몇 명이 있냐고요? 직원과 청소부 몇 명이 있습니다. 장부요?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훔쳐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감시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거참 희한한 사건이군요.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홈즈는 하딩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몇 가지를 메모했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만족한 것 같았다. 하지만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레스트레이드와 약속한 시간에 늦을지도 모른다면서 홈즈는 별다른 설명 없이 서둘렀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베이커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레스트레이드는 도착해 있었다.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는 걸로 봐서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홈즈 씨, 좋은 소식이라도 있었습니까? 온종일 바빴지만 알찬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석고상의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모두를 만나봤습니다. 흉상의 출처를 모두 확인했죠. 흉상. 레스트레이드가 외쳤다. 홈즈 씨만의 방법이 있을 테죠. 그 일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저는 홈즈 씨보다 확실한 수확을 얻은 것 같네요. 죽은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리고 범행 동기도 알아냈습니다. 훌륭합니다. 경찰국에는 세프런 힐과 이탈리아인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경위가 있는데 시신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죽은 남자 목에 카톨릭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고 그을린 피부를 보고는 남쪽에서 왔을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의 이름은 피에트로 베누치고 나폴리 출신이며 런던에서 손꼽히는 불량배라고 하더군요. 그는 마피아의 조직원이었습니다. 홈즈 씨도 아시겠지만 마피아는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저지르죠.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그를 죽인 자도 이탈리아 마피아의 일원이었을 겁니다. 녀석은 조직의 명령을 어겨서 피에트로가 그의 뒤를 쫓고 있었고 피에트로 주머니에 있던 녀석의 사진은 다른 사람을 오해해서 잘못 찌르지 않도록 가지고 있었던 거죠. 피에트로는 녀석을 미행하다가 그가 하코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녀석과 격투를 벌인 끝에 오히려 자신이 목숨을 잃은 거죠. 어떻습니까, 홈즈 씨? 홈즈는 만족스럽다는 듯 박수를 쳤다. 훌륭합니다. 레스트레이드,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석고상을 부수고 다닌 이유는요? 석고상. 또 그 얘기입니까? 석고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군요. 석고상은 신경 쓸 것 없는 사소한 사건입니다. 고작 6개월 형량의
좀도둑 사건이에요.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을 풀 모든 단서는 제 손에 이미 들어왔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힐경이와 함께 이탈리아인 주거 지역으로 가서 사진 속 인물을 찾아내 살인 혐의로 체포할 겁니다. 홈즈 씨,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신할 순 없지만. 왜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성공 확률은 반반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의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레스트레이드, 오늘 밤 우리와 함께하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탈리아인 거주 지역에서요? 아니요. 치즈웍에서 범인을 찾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늘 밤 함께 치즈웍으로 가준다면 내일은 당신과 함께 이탈리아인 거주 지역으로 가드리죠. 내일 가도 그곳엔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라도 자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군요. 11시에 출발하면 아침 전에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할 테니까요. 레스트레이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출발하기 전까지 소파에서 좀 자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동안 왓슨, 메신저 보이를 불러주겠나? 급히 보낼 중요한 편지가 있네. 홈즈는 출발하기 전까지 오래된 신문들을 모아둔 창고에 들어가 파일들을 뒤지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홈즈가 내려왔을 때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지만 무엇을 알아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홈즈는 자신만의 수사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갔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옆에서 지켜봐온 나로서는 나머지 2개의 석고상을 범인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홈즈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석고상 중 하나가 치즈웍에 있었다. 우리가 치즈웍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그곳에 있는 석고상을 노리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였다. 홈즈는 범인을 안심시키고 나머지 흉상을 부수러 오게 하기 위해서 기자에게 엉뚱한 정보를 알려준 것이다. 나는 홈즈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홈즈가 권총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납을 넣은 사냥용 채찍을 챙겼다. 11시, 사륜마차가 문 앞에 도착했고 홈즈와 레스트레이드, 나는 마차를 타고 해머스미스 다리 맞은편까지 갔다. 우리는 마부에게 기다려달라고 한 뒤 홈즈를 따라 걸었다. 조금 걸어가니 한적해 보이는 주택가가 나타났다. 가로등 불빛이 레버넘 저택이라고 적힌 기둥을 비추고 있었다. 정원길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잠들었는지 주위는 컴컴했다. 도로와 정원을 가르는 울타리 안쪽이 가장 어두워서 우리는 거기에 웅크려 앉았다. 꽤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그나마 비가 안 와서 다행이군. 홈즈가 속삭였다.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네. 성공 확률이 절반이나 되니 우리는 곧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밤샘 잠복은 생각만큼 길지 않았다. 갑작스럽고 아주 특이하게 끝났는데 순식간에 정원의 문이 휙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원숭이처럼 날렵하게 정원으로 들어갔다. 검은 그림자는 현관의 불빛을 지나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데 부드럽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이 열리고 있었다. 소리가 멈추고 다시 긴 침묵이 이어지더니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갑자기 랜턴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가 찾던 것이 거기에 없었는지 잠시 후 다른 방의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지더니 이어 다른 방으로 랜턴 불빛이 옮겨 다녔다. 열린 창문 밑에서 기다리다가 놈이 밖으로 나오면 체포합시다. 레스트레이드가 속삭였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가 희미한 불빛 아래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그가 하얀 물체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들었는지 그는 우리를 등지고 끼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았다. 다음 순간 날카롭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일에 정신이 팔려 우리가 잔디밭을 살금살금 가로질러 다가가는데도 눈치채지 못했다. 홈즈는 잽싸게 그 남자의 등을 덮쳤고 레스트레이드와 나는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경감이 그를 일으켰을 때 우리를 노려보는 분노한 그의 얼굴은 흉측하고 창백했다. 녀석은 사진 속 그 인물이었다. 하지만 홈즈는 범인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 그 남자가 집에서 가지고 나와 깨트린 흉상을 살펴봤다. 그것은 우리가 그날 아침에 본 나폴레옹 흉상과 같은 것이었고 비슷한 형태로 조각나 있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봤던 조각들과 다르지 않았다. 홈즈가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들고 불빛에 비춰보고 있는데 홀에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더니 셔츠와 바지를 입은 뚱뚱한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시어 브라운 씨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그렇습니다만 셜록 홈즈 선생인가요? 당신이 보낸 특급 정보를 받고 당신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을 잠그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둑이 잡혀서 다행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시죠. 하지만 레스트레이드는 범인을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던 마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왔다. 범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우리를 쏘아보았는데 한 번은 내 손이 그의 손에 닿을 뻔하자 내 손을 굶주린 늑대처럼 물어뜯으려고 했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했다. 그의 옷을 수색한 결과 소지품이라고는 몇 실링과 긴 칼집뿐이었고 손잡이에는 최근 묻은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헤어질 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휠 경위는 이탈리아인을 잘 알고 있으니 그가 이 자의 이름을 확인해 줄 겁니다. 이 일은 마피아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도 곧 밝혀질 거고요. 아무튼 홈즈 씨 덕분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곳에서 그자를 기다리게 된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군요.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게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한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무리해야 할 가치가 있으니 내일 저녁 6시 베이커가를 오시면 사건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죠. 왓슨, 이 사건의 모험담을 기록할 수 있게 내가 허락한다면 나폴레옹 흉상의 사건은 자네의 기록물에 활기를 불어넣을 걸세. 다음 날 저녁 레스트레이드는 범인에 대한 정보를 잔뜩 들고 왔다. 그의 이름은 베포이며 성은 모른다. 이탈리아인조차 기피하는 불량배이며 한때 숙련된 조각가였고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2번이나 징역형을 살았다. 한 번은 사소한 절도죄로, 또 다른 한 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동포를 찌른 죄로 말이다. 그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왜 흉상을 파괴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가 겔더 상점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흉상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지만 홈즈는 경청했다. 하지만 그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홈즈의 생각이 분명 다른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불안한 듯 초조해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누가 오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마침내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눈을 번뜩였다. 초인종 소리에 이어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붉은 얼굴에 흰 턱수염을 한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오래되어 보이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셜록 홈즈 씨가 여기 계십니까? 내 친구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레딩시에 사는 샌더포드 씨입니까? 예, 선생님. 좀 늦었습니다. 기차가 좀 막혀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흉상에 대해 편지를 보내셨죠? 맞습니다. 여기 선생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빈의 나폴레옹 흉상 복제품을 갖고 싶습니다. 샌더포드 씨가 소유하고 있는 흉상을 10파운드에 사겠습니다. 라고 적었는데 맞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이 흉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상상도 못하겠더군요. 놀라셨겠지만 간단합니다. 하딩 형제 상점의 하딩 씨가 샌더포드 씨에게 마지막 복사본을 팔았다며 당신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제가 이걸 얼마에 샀는지도 당신에게 말해줬습니까? 아니요. 그건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정직한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10파운드의 흉상을 넘기기 전에 말해두어야겠군요. 나는 이 흉상을 겨우 15실링에 샀습니다. 샌더포드 씨, 정말로 정직하고 양심적인 분이시군요. 하지만 이미 제가 가격을 불렀으니 그 가격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홈즈 씨, 화끈하시군요. 여기 당신이 부탁한 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겁니다. 그는 가방을 열었고 마침내 깨지지 않은 완벽한 나폴레옹 흉상을 탁자 위에서 볼 수 있었다. 홈즈는 종이를 한 장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주머니에서 10파운드짜리 지폐를 꺼내 옆에 놓았다. 샌더포드 씨, 이 증인들 앞에서 서류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당신이 흉상에 대해 가졌던 모든 권리를 나에게 양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꼼꼼한 사람이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샌더포드 씨, 여기 10파운드를 받으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샌더포드 씨가 돌아간 후 홈즈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그는 서랍에서 깨끗한 흰색 천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흉상을 천 중앙에 놓았다. 그리고는 사냥용 채찍을 집어들고 나폴레옹 흉상을 날카롭게 내리쳤다. 석고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홈즈는 부서진 조각들 위로 몸을 구부렸다. 다음 순간 큰 함성을 지르며 푸딩 속에 박혀있던 건포도처럼 검고 둥근 물체를 치켜들었다. 여러분, 보르자 가문의 유명한 흑진주를 소개합니다. 레스트레이드와 나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문득 멋진 공연을 본 관객처럼 물개 박수를 쳤다. 홈즈의 창백한 뺨에 홍조가 돌더니 관객에게 존경받는 극작가처럼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다. 평소 냉정하게 그지없는 탐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관객의 환호에 감사하다는 듯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중의 관심에 오만하게 등 돌린 그였지만 친구들의 진심 어린 칭찬과 환호에는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유명한 진주입니다. 데이커 호텔 콜로나 왕세자의 침실에서 사라진 이 진주가 겔더앤 컴퍼니에서 제조된 나폴레옹의 6세 흉상 중 마지막 석고상에서 발견되기까지 귀납적 추리를 통해 찾을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아마 이 보석의 실정으로 영국 전체가 얼마나 떠들썩했는지 기억할 겁니다. 런던 경찰이 수사했지만 미제 사건이 됐죠. 이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자문을 받고 사건을 수사했지만 나 역시 그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인인 공주의 하녀가 의심을 받았고 그녀의 오빠가 런던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는 찾지 못했죠. 그녀의 이름은 루크레티아 베누치였으니 이틀 전 밤에 살해된 비에트로 베누치가 그녀의 오빠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신문을 찾아보니
진주가 사라진 날짜는 배포가 겔더 공장에서 체포되기 이틀 전이더군요. 그리고 그때 배포는 겔더 공장에서 이 흉상을 만들고 있었죠. 지금 우리는 사건의 순서를 거꾸로 배치시켜보는 겁니다. 진주는 배포가 가지고 있었는데 피에트로에게서 빼앗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공범이었을 수도 있겠죠. 또 그것도 아니면 피에트로와 누이 사이에서 심부름을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경찰에게 쫓기고 있을 때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일하고 있는 공장으로 도망쳤지만 경찰이 몸수색을 하면 진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들통날 게 뻔하니 진주를 빠르게 숨겨야 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숨길 만한 곳을 찾지 못하자 그는 복도에서 건조하고 있던 6개의 나폴레옹 흉상 중 가장 덜 마른 흉상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진주를 넣은 뒤 구멍을 덮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게 숨길 곳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배포는 사람을 찌른 죄로 1년의 실형을 받았고 그 사이 나폴레옹 6개의 흉상은 모두 다 팔려나갔습니다. 게다가 6개의 흉상 중 어디에 진주가 들어갔는지 본인도 알지 못했죠. 그것들을 깨봐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배포는 절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흉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겔드에서 함께 일하던 사촌을 통해서 흉상을 산 소매상들을 알게 됐죠. 그는 모스 허드슨 상점에서 일자리를 얻는 데 성공을 했고 그곳에서 팔려나간 3개의 흉상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3개의 흉상에는 진주가 없었어요. 그는 하딩 형제 상점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 직원의 도움으로 나머지 3개의 흉상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커의 집이었죠. 그런데 사라진 진주를 배포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 피에트로가 배포를 미행하던 중 하커 집으로 들어갔다 나오던 배포와 격투를 벌였고 결국 배포는 피에트로를 살해하고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둘은 아는 사이인데 왜 사진을 가지고 다닌 거지? 내가 물었다. 그건 피에트로가 다른 사람에게 배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가지고 다녔을 거야. 아무튼 배포는 살인 후에 진주를 찾기 위해 서두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이 진주의 비밀을 밝혀낼까 두려웠겠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진주를 찾고 있으리라고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뭔가를 찾고 있을 거라고만 짐작을 했죠. 그렇지 않고서야 가까운 빈집을 놔두고 가로등이 켜져 있는 빈집까지 가서 깨트릴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커의 집에 있던 흉상은 3개 중에 하나였으니 나머지 2개의 흉상에 진주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반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2개의 흉상 중 가까운 곳에 있는 곳으로 먼저 갈 것은 분명했죠. 그래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브라운 씨에게 속달을 보내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를 했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해피했죠. 물론 그때는 그가 노리는 것이 보르지아 진주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살해된 남자의 이름을 듣고 2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었죠. 이제 레딩시의 샌더포드 씨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흉상에 진주가 들어있을 것은 차명하니 여러분들 앞에서 그것을 사드렸습니다. 바로 저기 산산조각난 흉상이 보이죠.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동안 홈즈 씨가 사건을 해결하는 걸 많이도 지켜봐왔지만 와우, 이번만큼 기발한 사건 해결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우리 경찰청 사람들은 홈즈 씨를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홈즈 씨를 자랑스러워하며 존경하고 있죠. 내일 경찰국으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나이 많은 고참부터 막내까지 홈즈 씨와 악수라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대답하며 돌아서는 홈즈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부드러운 인간적인 표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냉정한 탐정으로 돌아왔다.
왓슨, 진주를 금고에 넣고 콩쿠 싱글턴 문서 위조 사건 서류를 좀 꺼내주겠나? 레스트레이드, 잘 가요.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든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